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전의 상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정밀 유도 무기와 인공지능, 그리고 스텔스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고도로 통제된 시스템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 중동의 핵심 해상 요충지에서는 그 모든 개념이 무너진 채 오히려 가장 원시적이고 저렴한 무기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상대로 치명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대규모 공습작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첨단 정밀 타격 체계를 동원한 공격이 단시간에 적의 핵심 군사 인프라 대부분을 무력화시키며 전장을 사실상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방공망과 지휘 통신 체계는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군사적으로만 보면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이 바다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군사기지가 사라진 자리에서 등장한 것은 값비싼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값싼 장비들이었는데 작은 모터보트와 저가형 드론, 그리고 간단한 폭발물을 장착한 자폭 장비들이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해협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은 단순한 지역 분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전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서 석유와 가스의 상당량이 이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으며 만약 이곳이 봉쇄되거나 위험지역으로 인식되는 순간 국제 유가 급등, 해운보험료 폭증, 공급망 붕괴라는 연쇄 반응이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단 몇 척의 선박이 공격당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산업과 물가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협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축함이 수백만 원 수준의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교환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르고 높은 고도에서 움직이는 항공기는 해수면 근처를 느리게 이동하는 소형 목표를 정확히 식별하고 대응하기 어려웠고 설령 공격이 가능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율이 극도로 낮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해답을 선택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이 아닌 오히려 오래된 전력, 즉 대량의 탄환을 저렴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공격 플랫폼을 다시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이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년 전 개발된 공격기와 헬기가 다시 핵심 전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작전 구조는 공중을 3개의 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상층에서는 여전히 첨단 전투기가 감시와 제압을 담당하며 큰 위협 요소를 차단하고 중간 고도에서는 강력한 화력을 가진 공격기가 해안가 은신처를 정밀하게 타격하며 가장 아래층에서는 저공 비행이 가능한 헬기가 바다 표면을 따라 움직이며 소형 목표를 직접 사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저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헬기는 이번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수면 가까이에서 비행하며 열화상 장비와 레이더를 통해 소형 드론과 고속정을 탐지하고 기관포와 저비용 무장을 활용해 빠르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용 대비 효율이었습니다. 비싼 미사일 대신 저렴한 탄환을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불리한 교환비를 완전히 뒤집었고 적이 대량으로 투입하는 저가 무기를 상대하는 데 있어 훨씬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헬기의 낮은 비행 고도는 목표 탐지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작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전 장비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의 탐지 장비와 유도 시스템을 교란함으로써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전장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형 무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전술적 대응을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더 비싸고 더 정밀한 무기가 우위를 결정했지만 현재의 전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협 주변에는 여전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세력이 존재하며 소규모 공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불안정성은 해운과 에너지 시장 전체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갈등의 배경에는 단순한 해상 충돌을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핵 관련 활동과 군사적 확장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을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작전은 단순한 해상을 넘어 더 큰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3단계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핵심 인프라를 제거하는 대규모 타격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잔존 세력을 제거하는 단계가 진행 중이며 이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개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현대전의 본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고가의 첨단 무기와 저가의 비대칭 전력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살아남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실험이기도 합니다. 이 전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식은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